저는 오늘 저 제목으로 발표를 시작해볼 건데요. 어김없이 COS 주제 뭐 해야 하나 고민하는 찰나에 제가 디자인 팀이다 보니까 슬랙이랑 피그마를 좀 자주 써서 이거 합쳐진 거 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슬랙 봇을 만들자 했었어요. 그 피그마에 댓글을 달면 슬랙에 알람이 뜨도록 하는 봇을 만들려 했는데 당연히 저 혼자서는 안 하고 제미나이를 통해서 이렇게 막 대화를 통해서 만들려 했어요. 이제 제미나이가 저에게 여러 코드들을 줬고요. 저는 이걸 받아서 정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연히 처음 하는 거고 잘 모르다 보니까 에러도 자주 떠서 에러 이거 그냥 그대로 복붙해서 틀린 것 좀 고쳐달라 하기도 했는데 이제 정말 마지막쯤에서 이런 에러가 떠서 근데 답변이 조금 이상했어요. 이게 뭐 요금제 얘기가 나오길래 이게 뭔 소린가 하고 좀 코드 자세히 봤는데 어, 요금제 업그레이드를 해야지만 웹쿡 뭐 이게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마지막인데 거의 끝나가는데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정말 슬프고 이렇게 현타가 왔었어요. 이게 왜냐면 이 주제를 정할 때도 제미나이가 코드를 만드는 거다 보니까 제가 스스로 코드를 치는 것도 아니라서 보람이 느껴지지도 않고 애매하다 싶은데 이걸 해야 하는 게 맞을까 하는 생각하면서도 일단 만들자 했는데 결과가 고작 요금제 하나 하지 못해가지고 실패로 끝난 게 너무 슬퍼서 이 주제를 제가 버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너 지금 여기서 뭐 할 거냐 하면은 제가 자랑할 게 있는데요. 이 제 손에 있는 이 조그만 친구인데 제가 처음으로 아이폰을 샀습니다. 이게 정말 뜬금없겠지만 제가 평소에 삼성만 쓰다가 처음으로 넘어와서 좀 많이 신났었는데요. 그래서 제 머릿속에 온통 아이폰과 안드로이드 막 이런저런 생각이 들면서 저의 진짜 주제를 찾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해킹 관련인데요. iOS 탈옥이랑 안드로이드 루팅에 대해 발표를 하겠습니다. 그 탈옥이나 루팅 들어봤을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이 탈옥이라는 단어를 비교적 최근에 처음 들어봤는데 일본어 교양 그 수업 쉬는 시간에 미대생 친구와 콩공생 선배님의 대화를 엿듣다가 알게 된 건데 이 미대생 친구가 자기는 이 아이폰의 카메라 소리를 무음으로 하고 싶다 뭘 하고 이제 여러 대화 이후에 콩공생 그 선배님께서 이거 자기 초기화되면 책임 안 질 거다 뭐 이런 대화가 오가서 이제 옆에서 듣고 있던 저는 이제 그냥 대충 관리자 권한 그런 건가 싶고 그냥 넘겼었어요. 자, 이제 다시 주제에 대해 설명하면 스마트폰의 주인은 누구일까 한번 질문을 던져볼 건데요. 일단 저희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 폰을 소유하고 있으니까. 네, 하지만 아닙니다. 저희는 이 핸드폰에서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 뭐 이런 걸로 앱 설치는 할 수 있고 카메라로 사진 저장은 할 수 있는데 그 정작 깊은 곳에 있는 시스템 파일 등을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래서 이 제한을 깨고자 등장한 게 탈옥이랑 루팅인 거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제조사들과 해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이런 기술 전쟁에 대해서 또 두 번째 시리즈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저희가 왜 관리자가 아닐까요? 그래서 컴퓨터에서는 이 우리가 원하면 시스템 파일 폴더에 들어가서 이거 파일을 지우거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스마트폰에서는 이 시스템 파일을 저희가 마음대로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시스템 파일이 뭐냐면 OS가 작동하는데 꼭 필요한 파일들이 모여있는 폴더인데 얘가 이제 컴퓨터로 키면 부팅이 되고 마우스 움직이고 막 이런 기본적인 동작들을 가능하게 하는 파일들이에요. 그래서 얘를 스마트폰 쪽에서는 왜 막아뒀냐 하면은 제조사 측에서 막은 건데 이게 보안이랑 안정성 그리고 앱 생태계 통제라는 이유로 강력한 기능을 하는 권한을 막아둔 거예요. 이게 안 막으면은 누구나 시스템을 건들고 그러면 악성 코드에 쉽게 감염되기도 하니까 폰도 고장 위험이 커져서 막아둔 거랍니다. 그래서 이 철통 방어해둔 권한을 부수고자 그 의미에서
iOS 쪽에서는 탈옥이라 부른 거고 안드로이드에서는 뿌리까지 파고든다고 해서 루팅이라고 하는 표현이 쓰이게 됐어요. 그래서 탈옥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애플이 또 방어막이 세기로 유명하대요. 그래서 이 방어막을 무너뜨리려면 먼저 코드 서명이라는 친구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이 친구는 강력한 친구입니다. 얘가 정품 인증 홀로그램 프로그램 같은 약간 공식적인 친구라서 얘가 아이폰에서 저희가 앱에 딱 누르는 순간 OS 로더라는 친구가 발동하는데 얘가 OS 커널 안에서 프로그램으로 작동하는 애고 얘 역할은 딱 한 가지로 실행하는 앱의 코드에 애플이 디지털 서명이 있는지 확인을 하는 친구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 딱 앱 눌렀는데 조금이라도 코드가 다르면은 이 로더라는 친구가 핸드폰에 강제 종료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해커는 이 정품 인증 시스템 자체를 부수는 게 목표예요. 그래야지 본인들이 편하게 관리자 권한을 얻을 수 있어서 그런데 이제 그러려면 균열을 찾아야 합니다. 커널에 접근할 수 있는 뒷문을 찾아야 하는데 네, 그 뒷문이 바로 메모리 관련 버그 즉 취약점이에요. 모든 해킹은 취약점이라는 이 작은 균열에서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그 균열을 찾는 대표적인 방법 중인 하나가 버퍼 오버플로우라는 건데 이걸 정말 그냥 쉽게 비유로 표현하면은 200mB짜리 메모리가 있고 해커는 이 교묘하게 조작된 300mB짜리 데이터를 이 메모리 안에 주입해서 흘러나오는 이 데이터를 통해서 이 실행 흐름을 조작하면서 커널이 그냥 이걸 인지 못하게 계속 흐르게 하면서 권한이 상승이 되면서 서면 검사 패스를 하게 된답니다. 아무튼 이렇게 악성 코드를 주입하면서 그 커널 검사하는 거를 안 하게 하도록 하는 게 이 버퍼 오버플로우의 방식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 해커가 이 OS를 장악하게 됩니다. 장악하게 되면 얘가 뭘 할 수 있냐면 커널의 메모리에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기 때문에 코드 서면 검사를 로직을 찾은 다음에 코드를 직접 수정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수정하냐면 아예 이 검사 로직을 지우거나 그 검사 결과가 무조건 성공이 나오도록 고칩니다. 그러면 이제 탈옥이 성공하게 된 거예요. 다음에 이제 루팅 안드로이드 쪽 얘기를 할 건데요. 이 안드로이드 쪽은 살짝 달라요. 얘네들은 개방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제조사 측에서 아예 이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제공을 해요. 이제 그게 바로 부트로더 언락이라고 하는 건데 우선 이 부트로더가 뭐냐면 OS가 부팅되기 전에 가장 먼저 실행되는 프로그램이에요. 다시 말하면 스마트폰에 전원을 켰을 때 운영 체제가 시작되기 전에 그 전에 가장 먼저 실행되는 프로그램인데 저 부트로더는 안드로이드 지금부터 이 안드로이드 시스템을 깨운다라고 명령을 하는 역할을 하고 얘도 제조사가 공식적으로 인증하고 서명 운영 체제만 실행되도록 지키는 약간 경호원 같은 역할을 해요. 아무튼 그래서 이 부트로더를 언락을 하면 사용자가 원하는 이 OS나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있게 되는데 언락을 하는 거면 이 경호원을 해고하는 거랑 같아서 이제 저희가 조금 더 자유롭게 아무거나 다 설치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이 언락은 그 아까 앞서 말한 탈옥에 비해서 훨씬 쉽고 제조사들마다 다양해서 아마 막 검색하면 다 뜨고 따라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무튼 언락을 하는 이유는 다시 말했지만 소프트웨어 이런 거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려고 언락을 하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최고 관리자 수준의 작업이 가능하게 됩니다. 네, 이러면 이제 루팅 성공인 거고요. 이제 제조사 입장을 볼게요. 제조사들은 정말 화날 겁니다. 그래서 저 해커들을 막으려고 할 건데 이제 애플 측에서는 KPP라는 기술이 있어요. 이거는 OS에
심장이 커널에 심장박동 이 모니터를 달아놓은 거랑 같은데 이 아이폰의 AP 보안 기능을 이용해서 OS와는 얘는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감시병 역할이에요. 그래서 OS랑 독립적이다 보니까 독립적이고 그냥 주기적으로 이 커널의 핵심 영역을 스캔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일단 이 스캔하면서 무슨 약간 무단으로 수정되고 있는 걸 발견하거나 기존 원본이랑 다르다 싶으면 패닉 신호를 보내서 핸드폰을 종료시키거나 강제 재부팅을 하는 역할을 해요. 근데 이제 이 KPP 마저도 해커한테 이제 뚫렸으면 그래도 애플한테 약간 마지막 최후의 보루 이런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보안 인클레이브라고 합니다. 이 인클레이브가 뭐냐면 아이폰의 메인 칩 안에 있지만 메인 CPU랑 OS라는 별개로 분리된 소형 컴퓨터 같은 거라서 이게 본인만의 운영 체제랑 암호화된 전용 메모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암호키랑 데이터를 이제 개인정보 같은 거를 처리 보관하는 비밀 금고 같은 역할을 하는데 그래서 얘는 아예 OS랑 분리되어 있는 친구다 보니까 만약 메인 OS가 이 보안 인클레이브 안을 들여다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평소에도 메인 OS가 이 지문이 맞아? 하고 물어보면은 보안 인클레이브는 예, 아니요 라고만 답변을 합니다. 이렇게 아예 철저하게 분리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의 개인정보를 혹여나 이제 핸드폰이 완전히 해킹을 당해도 훔쳐갈 방법이 차단된다고 합니다. 이제 안드로이드 쪽 마지막 방패를 볼 건데요. 이게 신뢰도 증명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구글에서 만든 탐정 시스템이고 이 탐정 시스템이 핸드폰을 스캔을 하면서 이제 루팅된 폰이라고 인식이 되면은 이거 모든 앱들한테 이 핸드폰은 루팅된 폰이다라고 이렇게 알림으로써 이 뭐 은행 앱이나 넷플릭스 뭐 이런 특정 앱들이 실행을 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앱이 실행하기 전에 먼저 저 탐정 시스템한테 폰이 안전한지 물어보고 안 안전하다라는 답변을 들으면 스스로 작동을 멈추는 겁니다. 이게 구글이라는 큰 조작이 불가능한 서버에서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루팅 탐지를 우회하기 어렵게 만들어서 어렵게 만든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요즘은 루팅이나 탈옥 이런 거 잘 안 보이는데 왜냐하면 핸드폰 성능 자체도 높아지기도 했고 보안도 그에 따라서 더 강력해져서 잘 안 보이는 건데 아이러니하게도 이게 해커들 덕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해커들이 자꾸만 약점들을 찔렀기 때문에 제조사들도 더 강력하게 방패를 만들어야 해서 이제 그래서 저희의 오늘날의 스마트폰이 모바일 보안 기술이 토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